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욱씨, 오늘도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네. 한 주간 고생했다. 네. 자기를 머리를 다독다독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뭐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혼자서 혼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이 아마 오늘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그쵸. 코너가. 네,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참 듣기 좋은 코너죠. 맞아요. 이건 무슨 맛이지?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맛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한국 술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소개해드린 술도 정말 종류가 많을 정말 거예요. 많았죠. 네. 그것도 주종도 이제 뭐 기존의 소주, 맥주, 이제 막걸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한국 와인이라든지 또 브랜디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오늘 한국의 위스키. 한국의 위스키요? 네, 한국 위스키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 종주국은 스코틀랜드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종주국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가장 많이 팔고 뭐 가장 많이 만들고 그런 나라가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너무 무작정 뭐 스코틀랜드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스코틀랜드도 결국은 아일랜드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거고 아일랜드는 스페인에서 받은 거고 스페인은 또 북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는 또 저기 중동의 서남아시아에서 거의 연금술이 그렇죠. 증류 기술로 발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증류할 수 있는 술로 바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증류라는 그 형태로 바뀐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동유럽 쪽에 가서 보드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에 가서 이제 꼬냑이 되고 중국 가서 고량주가 되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소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소주와 위스키는 중동의 연금술이 뿌리가 된 것이고 결국 이제 소주와 위스키는 뿌리가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다 거기서 거기네요. 굳이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위스키요?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요? 네. 이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보면 소주도 위스키의 한 종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위스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소주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저렴하다 이렇게 또 뭐 낮게 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국내에는 어찌 됐든 소개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처음 위스키라는 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위스키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쯤 위스키가 처음 들어왔어요? 거의 150년 전입니다. 150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문이라고 불리는 한성순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스키의 옛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위스키의 옛 이름요? 이게 한성순보가 실은 이게 한자 신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지금의 한자, 그러니까 음을 차용해서 그 발음을 해보자면은 위스키를 유사길이라 불렀습니다. 유사길요? 유사길. 어떻게 이렇게 한자로 옮기게 되죠? 이제 브랜디는 발란덕 이렇게 얘기하고, 샴페인은 상백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중국에서 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을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를 유사길 이렇게 불렀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의외로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1920년대에 그 신문을 보면은 위스키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위스키라든지 블렌디 같은 서양의 양주는 서민들의 한 달치 양식이라고 하면서 절대 사 먹지 말아라. 사 먹을 수도 없었겠는데요. 한 달치 양식을 어떻게 양주 한 병으로 다 날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 드시니까 사 먹지 말라고 기사에서 나온 것이겠죠, 이제. 약간 과소비 풍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확실히. 근데 혹시 그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술값이 비싸면은 꼭 만들어지는 게 가짜잖아요. 맞습니다. 가짜 위스키가 혹시 있었어요? 무조건 있었죠. 이것도 당시에 1920년대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거 알코올. 그러니까 소주. 소주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색깔을 내야 되는 거. 색깔을 내야 되는 거. 어떤 걸 넣었어요, 그땐?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흔히 갈색 색을 낼 수 있는 음료.
보리차를 탔습니다. 옛날에 네. 우리나라에도 가짜 양주 네.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한 10년, 20년 정도도 네. 안 된 얘기인데 네. 가짜 양주 술집에서 많이 판다고 할 때 네. 그때 보리차로 생내. 보리차 그때도 보리차 많이 넣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전통이었군요. 예. 100년 전부터. 근데 그게 그 100년 전부터 똑같이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100년 전부터. 네. 근데 뭐 알고 보면 이제 위스키도 보리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뭐 보리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 나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 그때는 어떤 브랜드의 위스키가 들어왔어요?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이제 영국에서 왔다는 화이트 홀스. 화이트 홀스요? 위스키가 있었는데 화이트 홀스로 안 팔리고 예. 백마표 위스키로 팔렸습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백마표. 예. 백마표 위스키. 네. 왠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일제강점기 시절 보니까 은근히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위스키 해가지고 화채도 만들어 드셨어요. 화채에다 위스키를 넣어서요? 아니요. 수박 화채인데 예. 수박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위스키를 넣어놔요. 예. 위스키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푹 재워놓으면은 네. 하루 정도 있다 그걸 빼내서 수박을 이제 퍼먹는 거죠. 수박을 퍼먹어요? 네. 수저로 이게 퍼먹잖아요. 예, 그 무슨 맛일까 그거? 위스키와 화채가 하나가 된 맛인데. 근데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었다고. 소개가 돼 있어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맛일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썩 맛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이제 미군 군정이 들어와서부터 아무래도 미군들이 위스키를 좀 찾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네.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위스키들의 이름을 보면은 별표 위스키, 네, 고래표 위스키 이런 것도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보리차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소주 원액에 갈색 색소를 넣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짜도? 네. 그리고 살짝 인공향을 넣어주고요. 이게 근데 고래표 위스키라고 하면 술고래 할 때 그래가지고 연상돼서 고래표 위스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 그 생각 못했네요. 제 상상력입니다,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색소를 쓰기 시작했다. 네. 향도 맞습니다. 넣었겠죠? 네. 기술이 진보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미군정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40년대 말부터 네네. 50년대 가까이까지 이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48년 우리가 정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은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미군 부대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영향을 계속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60년대는 어땠습니까? 6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60년대까지 가장 유명했던 위스키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도라지 위스키라고 있었죠. 왜 근데 이름을 다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도라지 위스키가 실은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노래 중에 나오잖아요.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그게 그 위스키가 이거예요? 네. 거기서 들어보시면은 도라지 위스키가 나옵니다, 진짜로. 네, 아직도 뭐 노래 너무 좋죠, 정말 이 노래. 네. 그냥 도라지라는 것만 귀에 이렇게 들어왔지 실제로 도라지 위스키라는 상표가 있을 줄은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60년대생은 아니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도라지 위스키가 아니었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가 아니고 일본 위스키였어요. 토리스 위스키라는 것이 있었는데 발음이 불편하니까 도라지 위스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위스키 원액이 들어간 최초의 위스키는 언제 나왔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위스키라는 이름을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라는 이름을 넣어서 팔아야 되는데 소주에 뭔가를 넣어서 위스키라는 이름을 못 붙이니 원액을 일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원액 비율이 한 2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제대로 된 위스키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원액을 넣은 위스키가 나오는데 이 원액을 넣은 위스키 소주 이름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진생 위스키였습니다. 진생이면 인삼. 그러니까 인삼 위스키였던 거죠. 인삼 위스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원액 갖고 이것저것 섞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익숙한 조금 고급스러운 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위스키 제품들이 그러면은 꽤 여러 종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지금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리나인 이런 위스키도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조지 드레이크, 드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드슈, 예, 좋죠. 드슈라는 위스키, 드슈. 네. 근데 이제 그 길벗 위스키라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생소해요. 네, 근데 이거 원래는 길벗이 아니고 길버트 위스키인데 길벗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었죠. 그 이때 나온 유명한 술 그러면은 뭐가 또 알겠다. 정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캡틴 큐. 그렇죠. 캡틴 큐. 예, 지금 사라졌죠. 어찌나 독하던지. 예. 네. 유명하죠. 그 캡틴 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스키를 넣지 않고 그거는 그냥 순수한 소주에다가 소주 주정에다가 색과 향을 입힌 기타 제제주였는데요. 그래서 이 캡틴 큐 같은 경우 지금은 품절됐습니다. 이제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게 숙취가 없다. 그때 왜 숙취가 없느냐? 아니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비싸지 않은 술이었기 때문에 캡틴 큐가 그거를 소주 대신에 마신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캡틴 큐 한번 마셔볼까?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음날 숙취 많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캡틴 큐 같은 경우에는 숙취가 없다. 왜냐? 다다음 날로 나를 보내준다.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제가 좀 비싼 술이라고 해서 먹었더니 다음 날 정말 머리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 70년대에 그 일반 소주를 위스키로 만들어주는 신비의 영약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요? 뭐요? 소주에 이것만 타주면은 그냥 위스키가 됐다고. 아예 대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마트 가서 판매도 했고요. 뭐죠? 이 이름이 뭐냐면 타입니다. 타요? 타. 소주에 이것만 타. 소주에 이것만 타. 타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기억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탄산수 같은 건데 탄산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소주에 갈색에 뭔가 음료를 넣어주면은 색이 위스키처럼 바뀐다는 것. 근데 이름이 너무 해학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광고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캡틴 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정한 위스키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씀하셨는데 위스키 원액 100%. 진짜 이런 위스키는 언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도 원액 100%짜리 위스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84년도부터 이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리나인 킹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술을 VIP.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도 아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패스 땡땡 뭐 이런 것들, 썸씽 땡땡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랬군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정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그런 술은 안 나왔나요? 이것이 1980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100% 위스키 국산을 시키자. 그리고 실은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위스키라는 것이 숙성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더라도 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6, 7년 정도 걸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고 설비도 들여와야 되고 거기서 연습도 해봐야 되고 숙성도 해봐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온 것이 1987년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해외 원액과 섞어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소주 원액과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원액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가격이 100% 수입산 그 스카치 위스키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을 당해서 시장에서 계속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때 국산 위스키 가격은 어땠어요? 그때 2만5천 원 정도 했고요. 외국 위스키하고 비교했을 2만 9천 원 정도. 별 차이 없네요. 그럼 국내에서 만들면 뭔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간단한 게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어쨌든 이 한반도보다 좀 더 춥지 않습니까? 춥고 그 습기도 실은 우리나라도 많고 덥고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오크통 참나무통에서 증발하는 비율이 한 2% 정도인데 그러니까 2%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1년에 5%, 1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다 없어져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것이 한국 위스키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판매하는 국산 위스키는 어떻습니까? 100% 원액이라고 표기된 건
국내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닌가요? 100% 원액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 물을 넣고 맛을 조절을 해서 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국산 위스키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사라졌습니다. 예. 국산 위스키는 없습니다, 지금. 좀 아쉽네요. 아쉽죠. 예,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 노력도 했고 어쨌든 뭐 그 별표 위스키, 네. 뭐 고래표 위스키 이런 우리의 역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져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쉽고 국산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은 다 외국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주류 칼럼니스트 입장에서는 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또 상황이 어떤가요? 그 정말 잘 만들죠. 예. 뭐 가까운 곳은 뭐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정말로 위스키로 뜬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이 나라 정말 위스키 잘 만든다. 바로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요? 대만이요. 이 대만 위스키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어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만은 날씨가 더 덥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대만도 이 위스키를 만들어 놓으면 다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증발이 되는 만큼 뭐냐? 숙성이 빨리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숙성이 빨리 되는 위스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카치 위스키들은 보통 12년, 뭐 18년, 뭐 25년, 30년 해서 그 기입을 하잖아요. 몇 년 하고. 네. 대만 위스키는 그런 기입을 안 합니다. 워낙 숙성이 빨라서. 네. 빨라서. 네. 4년, 5년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에서 숙성한 거 15년, 20년 정도가 맛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장점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 위스키는 숙성 연도가 기입되지 않아도 맛이 좋을 거라는 것이 위스키 전문가들은 쭉 퍼지다 보니까 굳이 이것은 뭐 숙성 연도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다시 도전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브랜드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예전에는 스카치 위스키를 따라가려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로 만든다면은 정말 코리안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라이스 위스키 이런 이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명호 씨가 한번 좀 어떻게 노력 좀 해주세요. 만드는 건 제가 별로 소질이 좀. 네. 네. 오늘 이제 위스키 얘기했는데요. 네. 위스키 얘기한 날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위스키가 이제 80년대 격동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바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거는 캡틴 큐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띄워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